이제 겨우내 숨겨뒀던 살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날씨입니다. 점점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옷차림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슬슬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다이어트는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들 먹는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살을 빼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건강을 잃는 것은 물론 살이 다시 찌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무엇보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특히 이것을 많이 먹어야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은 많은 다이어터들이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단호박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대장 속에서 수분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대변의 양을 늘려서 변비를 없애줍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변비를 앓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자꾸 속이 불편해지면서도 정작 배변 활동은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단호박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데 몸속에 염분이 많으면 이는 곧 부기의 원인이 되고 부기가 계속되면 살이 된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막아주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식단을 조절할 때 허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호박은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적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호박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쪄서 먹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조리하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다면 부드러워져서 손질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단호박을 먹기 좋게 자른 후 속을 파내고 다시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거나 찜기로 찐다면 포슬포슬 담백한 단호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프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우유와 밀가루를 넣고 잘 풀어준 다음에 으깬 단호박을 넣어서 섞어 가열해 준다면 부드러움이 일품인 수프가 완성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닭가슴살.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닭가슴살은 많은 다이어터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대부분 근육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식이요법이 필요할 때 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단백질이 많은데 지방은 제거하면서 근육은 키우는 것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육이 없으면 다시 살이 찌기 쉬워지고 살을 뺀다고 해도 체형이 잘 잡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뻑뻑한 식감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기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먹기 불편해서 결국 몇 번 먹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닭가슴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훈제로 조리한다면 은은한 스모크 향과 함께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쌈이나 샐러드로 해서 드신다면 채소도 같이 먹을 수 있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그냥 먹기 불편하다면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해서 요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독오독 씹어먹는 재미가 있는 견과류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B를 비롯해서 불포화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타임지에서는 견과류를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게다가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면서 과식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씹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예 지방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양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결핍이 발생하면 피로, 면역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할 때는 불포화 지방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몸에 쌓일 염려가 적으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를 먹는다면 지방이 흡수될 염려도 적고 게다가 몸이 건강해지는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3가지 음식 잘 알아보셨나요? 살을 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3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3끼 중에서 1끼는 양을 조절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머지 끼니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게 된다면 분명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겠죠. 단기간에 너무 큰 효과를 바란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멘탈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도 곁들여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